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혹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시집살이 사연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은 욕심 많고 못된 시모에게 당한 며느리 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시모보다 더한 시누이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오늘 들려드리게 될 사연은 바로 악독시모 저리 가라 수준인 제 시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아예 남편 낳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어린 시절 일찍 여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겐 대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서인지 남편을 거의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누나였죠.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시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다 싶은 감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현숙이라고 했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 성격이 원래 빙빙 둘러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넌 대충 몇 년 만나보니 우리 형일이가 애도 순하고 성격 괜찮겠다. 시집살이 할 일도 없다 싶고 해서 만만하게 얕잡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우리 집에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야 할 거야. 에이 누나 그런 말이 어딨어. 이 사람 그런 생각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넌 조용히 있어. 여자는 여자가 아는 거야. 아무튼 행여라도 그런 생각은 말아라. 내가 우리 형일이를 거의 아들처럼 키웠어. 얜 나한텐 아들이나 다름없어. 알겠니? 초장부터 제 길을 휘어잡겠다는 목적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죠. 결혼 전 몇 년간 남편을 봐오는 동안 워낙 남편이 성실근면한 데다 성격도 순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 결심을 굳혔지. 남편이 그만큼 좋은 남자란 확신이 없었으면 시누이 때문이라도 결혼을 물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누이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제가 좀 순진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성질이 좀 있긴 해도 시누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시모도 아닌데 크게 문제될 거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였죠. 그게 다 제 착각이었지만요. 결국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모는 없는 대신 시누이한테 시집살이를 참 오지게도 당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시모들 시집살이 못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하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뭐라 그러고 남의 신혼집 와서 살림 갖고 트집 잡아대고. 아니 요즘은 웬만한 시모들도 다들 눈치가 있어서 그런 짓은 안 하지 않나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모들이 며느리한테 간섭 안 하는 게 아들한테 좋은 거라는 걸 요즘엔 다들 알고서 일부러 더 잘해주고 그런다는데. 어찌 된 게 저희 시누이는 아주 웬만한 시모 뺨칠 수준으로 시집살이를 시켜댔어요. 거기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내가 형일이 얘한텐 누나가 아니라 엄마야 엄마. 어릴 때부터 내가 업어 키웠잖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기저귀 갈아줘, 옷 입혀줘. 얘 학교 보내느라 내가 야근까지 해가며 먹여 키웠다. 넌 진짜 누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알지. 내가 그래서 더 잘하잖아. 시누이는 늘 본인이 엄마나 다름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걸 핑계로 큰소리치며 남편을 당당하게 심부름꾼 대하듯 불러대기 일쑤였어요. 아니 부를 수야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끼리 돕는 걸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남편을 불러대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힘쓰는 일을 할 때는 남편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퍽하면 남편에게 전화해 불러대는 거예요. 온갖 급한 척은 또 다 해요. 어디가 아프다, 급하다, 도와달라. 그럼 남편은 또 거절을 못해서 거기에 불려가느라 우리 일은 뒷전이 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한의원에 갔다 집에 가는 길인데 좀 태워달라. 친구들이 왔으니 얼굴 좀 비춰라.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어대서
급히 달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런 상황들이 늘 반복되어 왔고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다툼까지 생기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정말 신우이한테 대판 퍼붓고 질러대고 싶었지만 제가 그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버섯 요리 전문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좋은 품질의 버섯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고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원래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 초 당시 일하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고 말았죠. 재취업을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제게 남편이 동업을 권하더군요. 당신만 괜찮으면 가게 같이 운영해보면 어때? 요즘 점점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손님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잖아도 일손이 좀 부족했거든. 당신이랑 같이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든든하기도 하고 말이야. 당시 남편은 버섯 요리 전문점을 혼자 하고 있었고 저도 곧 합류를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신우의 폐악질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걸핏하면 무슨 하인 대하듯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계속 눈에 거슬렸죠. 하지만 저희가 꾹 참을 수밖에 없는 건 역시 그놈의 버섯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시중에서 버섯을 납품받으려면 훨씬 비싼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뜩이나 장사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마진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신우이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괜찮은 가격에 납품을 해주는 데다 버섯 품질도 좋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한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대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것까지 어찌할 수는 없었고 열만 받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폐악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참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될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때는 임신 13주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었을 거예요. 입덧도 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때라 식당 일을 직원 한 명 더 뽑아 맡겨놓고 저는 휴식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올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우리 농장으로 좀 올래? 무슨 일이신데요, 형님? 자세한 건 와서 들어. 지금 얼른 좀 와, 알았지? 급해서 길게 통화 못해. 하도 급하다고 야단이라 달려갔더니 글쎄 신우의 말이 가관인 거예요. 올케 왔어. 얼른 장갑 좀 끼고 앞치마하고 빨리 들어가. 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버섯 따야지. 그 말에는 진짜 저도 도저히 화를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급하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거 시키려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화를 버럭 내자 신우이는 오히려 그런 제 행동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태도가 뭐지? 한창 바쁜 시즌인데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불렀어. 내가 올케한테 그 정도도 못해? 나는 지금 한쪽 손목 다쳐서 한 손밖에 못 쓰지. 우리 일해주는 아줌마 둘이나 동시에 휴가를 냈지.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좀 불렀다고 이렇게 도끼눈을 치켜뜨고 있어. 이게 뭐 그렇게 화를 낼 일이라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에 저를 부르세요. 저 지금 임신해서 그냥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이 무슨 만삭이야?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징징대? 그 순간 확 마음 같아서는 너는 임신도 안 해본 게 뭘 아냐고 한 소리 하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만은 꾹 참았죠.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입덧도 제일 심할 때고요. 제일 안정해야 할 때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지금 이 뙤약볕에 저더러 버섯을 따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르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자 신우이는 절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올케 너무한다 정말. 우리가 올케네한테 주는 버섯량이 얼마야? 근데 그거 받을 땐 좋다고 받고 이거 하나 잠깐 도와달라고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내가 손목 다쳤다고 말했지? 아줌마 2명 동시에 휴가 냈다고도 했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족끼리? 사실 이게 신우이 특기였거든요. 신우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이렇게 기어이 나쁜 사람 만들어서 결국 그 상담만 이상해지는 거요. 거기다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신우이의 친구도 옆에 있었는데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말이야. 임신하고 만삭이 돼도 애 업고서 밭 갈고 빨래하고 할 걸 다 했어. 요즘에는 뭐 애 귀하다. 여자도 남자만큼 중요하다 이런 주의가 돼서 그런지 그저 조심조심 상점 모시듯 하니 원. 아니 배도 나오지도 않았구만. 너무 유난을 떤다. 신우이의 친구까지 합세해 사람 속을 살살 긁어대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뭐 신우이 말도 안 들을 판에 신우이 친구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신우이가 본인 친구 말을 받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저렇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내가 공짜로 일 시키니? 버섯 좋은 가격에 주는 게 그게 다 얼만데? 그렇지. 가족이라고 네가 거의 거저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 버섯값도 많이 올랐다며. 그래도 내가 가족이라고 그런 시세 반영 안 하고 주잖아. 그러지 말고 너도 이참에 가격 좀 확 올려 받아버려. 그래야 너 귀한 줄 알고 니네 버섯 귀한 줄 알지. 진짜 그래야 할까 보다. 확 좀 올려봐 이참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버섯 가격으로 협박을 하는 거였고 결국 의뢰 입장인 저는 얼떨결에 일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온전했다면 쉽게 했겠지만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점에 갑자기 무리를 해서인지 머리가 어지러우더군요. 거기다 아랫배도 땡겨오기 시작했죠. 그러자 문득 저도 정신이 확 든 거예요. 아니 아무리 신우이가 뭐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버섯 가격이고 나발이고 돈 버는 것도 우리 다 가족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애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러다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닌가 싶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나서 장갑을 벗어 던지고는 일어섰죠. 저 못하겠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장갑을 던지고 나오는 제 뒷모습에 대고 신우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랑곳 않고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 다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너무한다 정말. 임신 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허리 숙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을 시키고 있어. 그것도 이 땡볕 더위에. 너희 신우이 그동안 내가 말을 들어도 참아라 이해해라 했는데 이건 너무하네. 너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누나한테 잘 말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우이는 그렇게 고분고분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이 전화를 하고 난 다음 날 혼자 있던 저희 집에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노발대발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옳게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나한테 여지껏 반항 한번 안 턴 내 동생이 이러고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드냐고. 내가 일을 시키면 얼마나 시켰다고 그래. 1시간을 했어? 2시간을 했어? 한 30분은 했나? 그거 조금 해놓고 힘들다고 그렇게 엄살을 떨면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쳐? 이 년이 아주 나를 작정하고 악독한 신우이 만들려고 하는가 본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알아? 야,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 형이랑 걔랑은 완전 다른 인간이야. 네가 내 동생이 만만해서 나까지 만만하게 보는 거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년아. 저는 살면서 제게 이년저년하며 대놓고 욕을 해대는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정상적인 몸 상태였어도 놀랐을 일인데 가뜩이나 햇빛 받으며 일하고 와 힘들어있던 차에 그런 신우이를 보니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까지 막 떨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밑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게 소리를 쳐대는 신우이를 두고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에 갔더니 피비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임신 12주가 지나면 안정되는 시기인데 유산기 비스무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이 정도로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전날 일을 해서 무리했던 데다가 신우이를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 혹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어딜 피해? 당장 안 나와? 피가 비쳐요. 어떡해. 뭐? 피라니? 설마 거기? 제 말에 신우이도 좀 놀란 기색을 보였고 저는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곧장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네요. 태아는 건강합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좀 비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아가 건강한 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 대체 뭘 한 거예요, 산모님? 제가 특별히 당부했었죠? 산모님은 원체 체구도 작고 허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임신한 사람이 과격한 노동, 운동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뭘 하신 거예요 대체? 지금부턴 절대적으로 안정 취하세요.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전 병원에서 유산 방지 주사도 맞고 안정을 취하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남편과 엄마도 급히 달려왔고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제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하더군요. 그냥 좀 겸연쩍은 듯 평소답지 않게 말없이 있을 뿐이었어요. 와, 저 인간 정말 독하다 싶더라고요. 저를 대신해 제게 얘기를 전해드린 저희 엄마가 참다 못해 신우이에게 한마디 하셨죠. 사돈. 제가 웬만해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성격이고 사돈지간에 사이 나빠 좋을 게 하나 없고 우리 딸한테 도움이 될 게 없으니 지금까지 꾹 참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돈이 박서방 아들처럼 키웠다고 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도 우리 딸더러 네가 이해해라. 어른이니 네가 참아라. 그런 소리만 했지 한 번도 사돈더러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 한 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싶네. 사람이 정도란 게 있는 거고 상식이란 게 있는 거지 지금 대체 제정신입니까? 임신해서 가뜩이나 조심해야 할 시점에 애를 불러다가 잡일을 시켜대지 않나? 집에 쳐들어와서 욕짓거리까지 퍼부어대질 않나? 어른이 돼서 그게 할 짓입니까? 예? 그래놓고 어떻게 그러고 뻔뻔하게 서서 사과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남한테 나쁜 소리도 못하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지금껏 본 적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야단을 치니 저까지 놀랄 정도였죠. 그러자 저희 엄마의 기세에 눌린 건지 신우이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한마디 겨우 내뱉더군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옳게. 내가 좀 심했어. 아마 엄마마저 없었다면 그런 간단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을 신우이였겠죠.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엄마는 항상 신우이 입장을 이해해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었어요. 일찍 부모님 여의고 나이 차 많이 나는 동생을 돌보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그래서 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 수 있다.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을 자주 했었죠. 그런데 이쯤 되니 저희 엄마도 신우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박서방, 자네도 알지? 내가 이런 일로 여간해선 말로 비지 않는 사람인 거. 하지만 내 딸 건강, 내 손주 건강에 걸린 일이야. 박서방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곧 있으면 내 아빠가 될 사람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무르게 살 거야? 자식도 나이가 차면 부모한테서 독립을 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부모도 아니고 누나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 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좀 책임감을 가져 자네도. 내가 그나마 이번엔 큰일은 안 생겨서 한 소리하고 만 거지.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 처신 잘해. 엄마, 박서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요.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꼭 말 잘하겠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도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이제 누나가 이 사람한테 더 함부로 못하게 주의시키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 말에 크게 반성을 하는 눈치였고 저희는 배가 불러갈수록 부모가 된다는 책임감을 하루하루 더 실감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기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지나갔어요. 다만 신우이가 대놓고 서운한 티는 내더라고요. 내가 물론 고모긴 하지만 사실상 할머니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니들 애들 100일 잔치에 와서나 봐야겠니? 죄송해요. 저도 애도 면역이 좀 약해진 상태라 저희 엄마 외에는 아무도 못 보여줬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속으론 내가 널 100일 잔치에 부른 것만 해도 보살 아니냐 싶더라고요. 그냥 가족들끼리 작게 상이나 차려 밥 먹는 정도였는데 맘 같아선 신우이는 부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동안은 좀 대면대면하니 지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무척 편했어요.
전엔 걸핏하면 신우이가 저를 불러대거나 집까지 찾아와 이것저것 간섭해댔었는데 한번 일이 터지고 나니 그 뒤론 자기도 제대로 쫄았는지 연락도 안 오고 하니 솔직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몇 달 뒤 맞게 된 남편 생일에도 평소 같았으면 신우이가 집으로 불러 이것저것 차리라고 시키고 온갖 참견을 해댔을 텐데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끼리 보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생일 다음 날 저는 슬픈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는 외할머니랑 참 가깝게 지냈어요. 아빠와 이혼한 뒤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실 때면 외할머니랑 자주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갑작스레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을 꾹꾹 눌러 참으며 할머니 장례식에 성심을 다했고 남편도 옆에서 나를 많이 도우며 일들을 꼼꼼히 챙겨줬어요. 그렇게 며칠에 걸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현수가, 너 올라가지 말고 박서방 먼저 보내라. 같이 가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니? 그래,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갈게. 당신은 좀 더 쉬고 와. 아니, 무슨 소리야 두 사람 다. 대체 둘 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말 들어. 너 지금 올라가면 안 돼. 여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사람 무섭게 왜 이래? 제 말에 남편은 나중에 말해주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더군요. 당신, 내 생일에 소원 카드 줬었지? 원하는 일 있을 때 뭐든 말하라고. 그 생일 소원 지금 쓸게. 내 소원은 당신이 지금 나랑 같이 안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 며칠 장모님이랑 같이 있다 와. 뭐? 아니 무슨 고작 그런 걸로 생일 소원을 써. 그런데 소원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일단 묻지 말고 내 말 들어줘. 부탁이야.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 일단 전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 남편이라 당장 이해되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놓고 엄마는 다른 친척들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쌍욕을 하며 지랄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개년아. 이 미친 쌍년아.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그만하면 진짜 많이 봐줬는데 나랑 기싸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 미친년이 사람이 숨죽이고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너 계속 그따위로 한번 굴어봐. 내가 니들 목줄 잡고 있는 거 잊었니? 버섯 납품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 전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도통 연락도 없이 지내다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는 갑자기 욕을 퍼붓고 있으니 황당하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자기 할 말만 하고 탁 끊어버리니 더 황당했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욕이나 쏟아내고 그러고 끊으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뭐 이년아? 이 목 같은 게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제가 따지고 들자 신우이는 약이 올라 더 지랄을 떨어대고는 또다시 탁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게 잠시 뒤 엄마가 다가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일단 차분히 좀 가라앉히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박서방한테 상황을 대충 들었다. 엄마는 제게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와 좀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거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게 다 남편이 제목까지 신우이한테 몇 배로 잘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박서방이 너희 신우이한테 가서 과장을 좀 한 모양이더라. 왜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내가 박서방을 좀 야단을 쳤잖아. 그때 뉘우친 게 컸나 봐. 너희 시누이한테 가서 살을 덧붙여서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 너희 시누이는 의사 얘기를 못 들었잖니. 병원에서 충격의 스트레스에 한 번에 외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유산을 안 한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애가 자다가도 꿈꾸고 경기를 막 한다. 이러다가 애 잘못 될까봐 겁난다. 그런 얘기를 막 한 모양이야. 나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
근데 어디 그 독한 인간이 그 정도 가장 안 하면 겁이라도 집어먹겠니? 그 정도로는 나가줘야 그나마 흠칫하고 혹시 나 때문에 그런가 하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연락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화내고 했다가는 아내가 진짜 졸도라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달라고. 그 사람 부를 일 있으면 나 부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모양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자기가 대신 모든 걸 다 감당해왔던 거였죠. 엄마, 난 전혀 몰랐어. 나 임신하고 가게일도 쉬고 그랬잖아. 애 태어나고 나서는 또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일도 못하고 그때 그이가 퇴근을 항상 늦게 했었거든. 내가 없으니까 직원들 있어도 손이 더 많이 가더라면서. 근데 그것도 그럼 다 형님이 시킨 일 하느라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 글쎄 자기한테 매일같이 와서 분류 작업이니 뭐니 다 해놓고 가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대신해 신우이가 시키는 온갖 굳은 일들을 저 몰래 다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할머니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신우이가 저희 할머니 장례식을 못 가게 한 거더라고요. 자기 수술해야 되니까 데려다주고 수술 끝나고도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리고 오고 간호도 하고 그런 걸 다 하라고 했다더라. 아니 근데 대체 무슨 수술을 한 건데 그런 거니? 장례식도 못 가게 할 만큼 중병이야? 내가 미처 정신이 없어서 그거 못 물어봤네. 기가 막혀. 엄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 별것도 아닌 수술이야. 우리 신우이 전에 엄마도 봐서 알지? 눈두덩이 살이 원래도 좀 있는 편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하게 처졌대. 그래서 누나가 안검하수 수술할 거라고 남편이 전에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이번에 한다고 했었어. 나 참, 그게 무슨 대단한 수술이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안검하수 정도야 엄청 간단한 수술이고 당일 퇴원도 바로 가능하고 혼자 택시 타고 퇴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걸 갖고는 온갖 오버를 하면서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신우이가 수술 잡아놓은 날 이틀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계획이 완전 틀어지고 만 거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처가 장례식을 빠지고 고작 그거 뒤치다꺼리 해주러 가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우이는 혼자 빡쳐 있었던 거였어. 의리짱인 남편은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는 저한테 시킬 게 뻔하니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고 그걸 결국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여기 와 있었더니 신우이가 혼자 열받아서 남편한테 전화를 엄청 해댔던 겁니다. 어쩐지 내가 장례일 돕는데 그 사람 전화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거야. 전화 확인하고는 받지도 않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었거든. 그땐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몰랐지만 그래, 그게 바로 너희 신우이였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게 됐냐면 늦은 밤이라 나는 하루 종일 일하다 피곤해서 잠깐 눈 붙이고 있을 때였는데 박서방이 전화를 막 하고 들어오더니 급하게 화장실을 가면서 전화를 놔두고 가더라고. 근데 하도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한번 화면을 봤지. 급한 일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누나라고 떠있대? 그래서 받은 거야. 난 진짜 별 생각 없이 받았어. 너희 신우이 본 적도 있고 하니까 잠깐 볼일 보러 갔다고 말이나 전해주고 안부 인사나 할까 싶어서 난 별 생각 없이 받았어. 근데 세상에나 나 정말 깜짝 놀랐다. 거의 경기를 할 지경이었어. 아니 왜? 또 욕 퍼붓디? 나 살다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 무슨 새끼 무슨 년 별별 아우 내가 진짜 기겁을 했다. 왜 전화를 안 받냐? 네 맘대로 끊고 지랄이냐?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따 대고 그러냐? 무슨 네 마누라년 조부모 상까지 네가 챙겨야 되냐? 그건 그년 혼자만 가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조문만 하고 오면 될 일이지 3일 내내 거기 처박혀서 있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년이 일부러 나 물 먹이려고 너도 데려간 거 아니냐? 서울 올라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가만 안 둘 테니 지금 당장 올라와라. 나 참 그년 해대면서 욕을 해대는데 내가 진짜 기가 딱 막히더라. 난 진짜 내가 뭐 꿈꾸나 싶더라. 내가 무슨 말할 새도 없이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나는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박서방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
죄송하다고 막 허리를 숙여대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 그렇게 엄마는 제게 들려준 그 모든 전말을 그때 남편에게서 듣고 알게 된 거였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니 자기 누나가 엄청 극도로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은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가면 아마 분명히 너한테 난리를 쳐댈 텐데 그러면 네가 큰 충격 받을지도 모른다고. 그 성질에 아마 집까지 찾아올 테니까 당장은 혼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자기가 진정을 좀 시켜놓을 테니까 너는 당분간 여기 며칠 좀 있다가 늦게 올라오게 하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엄마랑 그이가 둘 다 왜 그렇게 굳고 나를 말려다나 했더니 그게 다 그런 거였어. 엄마, 그래도 나한테 말을 좀 해주지. 박서방한테 이런 일 또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 봐라. 네 성격이 가만두고 봤겠니? 기어이 같이 올라가서 자기가 손을 봐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겠지. 안 그래?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박서방이 그러더라. 자기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왜 안 그랬겠니? 나보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꼭 잘 해결할 테니까 너 좀 붙잡고 두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러마 그랬다. 그렇게 저는 신우이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뒤 엄마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들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뛰쳐올라가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엄마의 만류로 그날 밤을 보낸 뒤 날이 밝는 대로 서울로 달려갔죠. 신우이네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 신우이와 남편이 함께 있더군요. 전 그런 신우이에게 득달같이 퍼부어댔습니다. 여보!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참고 봐줬는데 이건 해도 정도를 모르고 너무 막무가내인 거지. 이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내 남편한테 죄책감 심어주면서 부모 행세하려고 드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지 아들을 볼모로 잡아 갑질을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의 나 이제 우리 애까지 미칠 지경이야. 제발 남 괴롭히는 거 취미 삼지 말고 늙으려면 좀 곱게 좀 늙어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을 하고 있네. 그래. 내 동생 이 순하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을 해서 눈을 치켜뜨고 나한테 대들어대나 했더니 네 년이 다 시킨 짓이지? 그래, 왜 아니겠어? 어디서 여우 같은 년이 잘못 들어와서는 남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이야. 이간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진작에 했어야 될 걸 이제야 하는 거라고. 니들 이 배은망덕해 빠진 년놈들 같으니 내가 니들한테 버섯 주나 봐라. 내가 못할 것 같지? 나 오늘 당장 니들한테 주던 버섯 납품 일절 끊어버린다. 어디 나랑 거래 끊기고도 니들이 번듯이 가게를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지. 한번 두고 봐라. 니들 이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 테니까 어디 전국 각지를 뛰어다녀봐. 나만큼 잘 키워서 싼 값에 너희한테 팔아주는 인간이 또 있나? 이것들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아주 쌍으로 날뛰고 있어, 이 미친년놈들이. 그러고서 신우이는 정말로 버섯 납품을 단칼에 끊어버리더군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숙이고 곧바로 사과하러 올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고 퍽이나.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저는 남편에게도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당신 이제 2번 다시는 숙이고 들어가지 마. 알았지? 그 사람이 아무리 당신을 아들처럼 키웠다 해도 거기에 대한 빚 갚는 건 이미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로 충분해. 부모한테도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는데 누나한테 그 정도면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리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게 사람 발목 잡고 목줄 지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부모, 그런 누나가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옛날에 잘했으니 이제 네가 내 종노릇 해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야.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그쪽이 당신 귀한 줄 알게 해줘야 돼. 그 이후로 신우이가 뭐라고 하든 남편도 일절 발길을 딱 끊어버렸죠. 전화도 일절 안 받고 차단해버렸고요. 그러니 신우이 입장에선 아마 의아했을 거예요. 자기네 버섯 공급 못 받아서 아예 가게가 망해버렸나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날은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 몰래 염탐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웬걸? 저희 가게는 성황리에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완전 의아했겠죠. 사실 전 워낙 손님이 많아 일에 바쁜 통에 신우이가 염탐을 하러 다녀간 줄도 몰랐어요.
저희 가게에 오래 함께 일해준 직원 아주머니가 귀띔을 해줘 뒤늦게 알게 됐죠. 사실 저희 가게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건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덕분이었어요. 저희는 그전부터 신우이한테 질릴 대로 질렸었잖아요. 신우이가 버섯 납품 건 같고 저희 목줄을 단단히 거머쥐고는 이리저리 휘둘러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버섯 생산을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해왔던 거였죠. 버섯은 기르는 게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소규모 버섯 스마트팜 같은 게 유행을 하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개인 차원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버섯 재배를 직접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건 사실 꽤 된 일이었어요. 스마트팜을 신우이 몰래 시작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마침내 신우이한테 공급받던 것보다도 더 양질의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죠. 물론 신우이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신우이네 버섯이 사실 질이 좋긴 진짜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기준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거였고 그 결과 우리가 재배한 신선한 버섯을 중간 가격 전혀 없이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손님들은 더 늘어나게 됐던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연구는 원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우의 일을 도와왔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임신한 저한테까지 지 일 도우라고 시킨 미친 인간이잖아요. 저희 남편한테는 안 시켰겠어요? 신우이는 그간 어리석게도 저희 남편한테 노하우를 죄다 전수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을 해버린 거였죠. 버섯 가지고 우리 평생 옥죄할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니 자기는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요. 사모님네 신우이가 좀 전에 요러고 훔쳐보다가 나가더라니까요. 손님 많은 걸 보고 아마 깜짝 놀랐겠네요. 신우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웬일로 그냥 갔대요? 아마 신우이는 엄청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손님들이 있건 말건 가게에 들어와서 완전히 난장을 또 피웠을 사람이죠. 그런데 신우이는 저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몰래 다녀만 간 거예요. 그게 좀 의아해 알아보게 됐죠. 신우이 성깔에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싶었더니 알고 보니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이 신우이한테 일이 하나 터졌더군요. 신우이 농장 근처에서 버섯 농사 짓는 사장님과 저희가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이라 그분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죠. 거기 아예 농사 못 지게 됐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그 무엇이냐? 농지로만 써야 되는 땅이잖아. 그렇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다 불법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딱 걸린 거지 뭐. 우리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아니야. 그래서 농지로는 토지가 싸게 대여가 되거든. 근데 그 땅에다 농사는 반만 짓고 반은 뭐 공장이니 창고니 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게 딱 걸린 거지. 사실 저희도 그곳을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버섯 농장 좀만 봤지 그 너머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신우이는 버섯 관련 사무실도 사용한다고 얼버무렸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불법 임대 중인 땅이었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그게 문제가 돼 버섯 재배 금지가 때려졌고 처벌을 받게 되면서 재배 금지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나온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온라인으로 버섯 판매까지 해오던 중이었거든요. 수입이 완전히 막혀버렸으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저희가 지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뒤 신우이는 큰 마음을 먹었는지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처음엔 예전에 자기 때문에 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처럼 쭈뼛쭈뼛 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쭈뼛쭈뼛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너희는 이미 어차피 남는 버섯도 있다며. 가게에서 쓰이는 게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거 따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좀 넘기면 안 되겠니? 내가 계속하던 거래처들이 있는데 그거 다 끊기면 나중에 금지기간 풀려도 나 완전히 산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 니들도 자영업하니 알 거 아니야. 사업의 신뢰가 생명인 거.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돼서 면목이 없는데 오래된 거래처 한두 곳이라도 납품은 해야 내가 나중에라도 일을 이어가지. 그러니까 좀 부탁 좀 하자. 근데 목줄 막혀 딱 죽게 생긴 사람이 하는 것 치곤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요? 자기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도 신우이는 여전히 숙일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그동안 참은 울분이 다 터져 오르더군요.
신우이는 저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이 돼도 기어코 고개 한 번을 안 숙이는구나 싶어 저도 똑같이 신우이가 그랬듯 개차반으로 말해줬죠. 어머, 기억 안 나세요? 형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년년거리면서 왜 그랬잖아요. 그따위로 굴면 버섯 납품이고 뭐고 다 없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제가 왜 형님 편의를 봐줘요? 몇 년 비위 맞춰드리니까 사람이 진짜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시나 봐. 나는 뭐 성질이 없어서 지금껏 맞춰준 줄 알아요? 그깟 버섯 납품 좀 해준다고 사람 목줄을 잡아주고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어릴 때 먹여 살린 걸 핑계 삼아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대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불리한 상황 되니까 입 싹 닫고 그러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겠다 이거예요? 너무 양심이 없네.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건가?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그 부탁을 그냥 들어주고 싶겠어요?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고 싶으면 똑바로 와서 무릎 꿇고 한번 빌어보기라도 하시든가요. 그럼 내가 한번 고려라도 해볼 테니까. 전 일부러 더 독한 말을 날렸고 그러자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결국 그 자존심 강하고 잘난 척하며 으스대기 좋아하던 사람이 진짜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이 우습기도 했고 이때 나도 갑질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 제대로 맘먹고 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지금까지 제가 당해왔던 고된 신우이 살이들 모두 저도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들어주죠. 대신 각서를 써야 들어줄 수 있겠는데 괜찮겠어요? 그럼 괜찮지. 내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무조건 알겠다. 다 할게. 그도 그럴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뭐 앞뒤가를 쳐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한테 아주 불리한 내용들을 각서로 손수 쓰게 시켰죠. 저는 불러주고 신우이가 받아 적게 한 거예요. 아마 배알 좀 꼬였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굴욕적인 내용들을 다 받아 쓰고 있었으니까요.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시가 제사 준비는 신우이가 다 할 것. 2. 명절 준비도 신우이가 다 할 것. 3. 우리가 전화하면 그 즉시 바로 달려와서 버섯 재배 일을 도울 것. 4.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연락하지 말 것. 5. 우리가 연락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것. 굴욕적인 각서 내용에 신우이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하더군요. 나는 특별한 일 없이 연락도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연락하면 바로 달려와야 한다니 이건 좀... 네? 뭐라고요? 이건 좀 뭐요? 불공평하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왜요? 싫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딱 정반대로 해놓은 건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일이든 부르기만 하면 쪼르르 달려가고 무슨 일이든 두 발 벗고 나서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 그럼 버섯 남는 것도 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그쵸? 각서 내용 지키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니다. 할게. 해야지. 내가 괜한 입방정을 떨었다. 미안하다. 그제야 신우이는 알겠다고 손을 달달 떨며 마저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더군요. 혹시 이게 너무 가혹하고 못된 처사처럼 보일까요? 하지만 사실 이 정도도 저로선 엄청나게 많이 봐준 거였거든요. 신우이가 제기했던 갑질에 비하면 순한 편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신우이와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섯을 저희한테서 떼어가는 동안은 진짜 바짝 기더라고요. 저랑은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살살 기었죠. 그리고 버섯 재배 금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더 이상 신우이에게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 되어서인지 한번 자존심이 팍 눌려지는 뒤여서인지 더 이상 함부로 굴질 못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제 남편한테도 말이죠. 자기 동생이랍시고 당연한 듯 부려먹다가 남편도 이제 제대로 신우이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을 만만하게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제대로 밟아주고 난 뒤에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각서 내용도 잘 지키고 있고요. 제가 신우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 인생의 진리는 사람 좋게 대하면 호구처럼 본다는 거, 호의가 계속되면 고마운 줄 아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그 사실이었습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부당함까지 견딜 이유는 사실 절대 없는 거였는데 말이죠.
살다 보면 누가 됐건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드는 사람을 만나기 쉬운데 그럴 땐 절대 가만히 당해주지 말고 기회를 봐서 꼭 제대로 반격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됐죠. 그럼 아무쪼록 이렇게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은 화통하고 시원한 이야기가 됐길 바라봅니다.